애정이들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창오빠 강호동입니다. 건물주가 된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모실 건데 이분 노하우를 또 탈탈 털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운 홈쇼핑 대표이고요. 쇼핑몰만 한 10년 운영을 했습니다. 물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사용하는 쇼핑몰 건물주라고 쇼건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겪었던 거 노하우 최대한 전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왔다며 좋은 그 대표님은 쇼핑몰에서 건물주가 되고 네. 이런 물류 창고를 사서 네네.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네. 그런 계기가 어떻게 이렇게 인사이트 오셨나요? 제가 이제 자산을 이렇게 취득한 게 무려 한 3, 4년 전부터 그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쇼핑몰이 좀 되니까 용인에 제 창고를 쓰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 가려고 이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분해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고 한 2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사 한번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또 남의 창고에 또 이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충격을 되게 받은 건 내가 처음에 그 용인의 창고를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 창고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평당 150만 원에 들어왔는데 직원이 그 창고에 있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알아봤더니 이미 2년 지났는데 평당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거의가 한 1000평 정도 됐는데 내가 그 대표님 이자 다 메꾸리 해줬는데 2년 되니까 창고 건물주는 25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버신 거예요. 여러분 저 잠실자원 나라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내가 남의 창고, 남의 사무실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걸 실행에 못 옮겨요. 그 장사로만 계속 네네네. 움직이거든요. 땅 소유주가 된 첫 번째 사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용인에 있는 창고를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어쨌든 용인에 있는 주변은 그쵸.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파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창고를 이제 그때 공매로 샀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경공매를 공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저렴하게 사고 싶으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주변에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경공매가 제일 저렴하게 나온다. 그럼 시중가보다 절반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다가 제가 파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물건을 이제 공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 남 얘기 같았던 진짜 20억짜리 그 창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이 90%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90%가 나오니까 이전에 제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자금이라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를 미리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살 때 제가 이전에 받아뒀던 운영자금 그거 플러스 중진공에서 대출받은 이제 90% 조금 넘게 나왔으니까 그거 합치면 제가 공장을 이렇게 취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남들이 내 돈 안 들이고 공장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그때 문화적 충격을 느꼈죠. 정말 중요한 건 아무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소름 돋아요. 저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유튜브도 많이 봤고 그리고 학원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진짜 대표님 같이 이렇게 부동산 잘 하시는 분 있으면 막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네. 공장을 하나 하더라도 공장이 2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개료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대표님 같은 고수님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쫓아다니면서 조언을 얻어도 야 1억보다는 더 절약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엄청 적극적으로 다녔어요. 마음의 적극성이 차이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본 거예요. 네. 고수를 만나서 돈을 쓰고 해도 이게 얼마나 해. 그렇죠. 좋은 관계를 갖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사람 만나는 걸 내가 성공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셨다. 네. 중진고부터 청진고부터 시작하고 다 있잖아요. 네네네. 단계별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저희 같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
저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후하세요. 맞아요. 네, 대출을 사실 80% 줄 거를 90% 주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세금도 내죠. 그렇죠. 사람도 쓰죠. 일자리 그러니까 창출하지. 그냥 단순하게 공장 사가지고 임대 주는 사람보다 그렇죠. 저희한테 사실 후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협회에서 보통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사실 자기 신용만 있으면 좀 대출을 해줘요. 뭐 신용보증 예. 재단이라든지 처리. 제가 이런 경우는 쇼핑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 사입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쓰셔서 이제 매출을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또 조금 이게 적자만 안 나면 한 1억 정도는 또 해주시더라고요. 매출이 또 중요하죠. 예, 매출이. 근데 1년 동안 저희 쇼핑몰들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사실 이 오프라인보다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좀 이익을 좀 적더라도 매출을 좀 월 1억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운영 자금이 한 1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여유 자금이니까 그걸로 좀 킵해 두셨다가 그때 또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이 나왔다는 거는 네. 그 회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떤 건물을 취득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행동하셔야 돼요. 그때 자기 사옥이나 자기 창고나 행동해서 사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대표님은 이미 정책자금을 주는 그런 곳에서 신용평가가 이미 다 됐거든요. 네, 네, 맞아요. 1억이라는 운영자금을 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책자금, 시설자금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후하게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운영자금을 1억을 줄 때 이미 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옥이나 창고를 마련하고 그리고 90% 대주면 나머지 10%는 어떡하냐. 이전에 받았던 운영자금하고 또 자기가 조금 뭐 종잣돈 있는 거 못해가지고 이제 사옥을 마련하는 거죠. 아쉬운 게 대표님들은 사업이 올라갈 때는 바빠서 못 알아보다가 이제 힘들어져. 아. 그러면 이제 한가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아보잖아요. 기간도 싫어요. 싫어하죠. 왜냐면 망할 회사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회사가 거꾸라지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그때 알아보면 이제 늦으신 거죠. 네. 대표님 창업도 좋지만 부동산 재밌죠? 재밌죠. 재밌는데 아니 창업 얘기할 때는 별로 안 하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해요. 주변에 이제 쇼핑몰 하시는 사람들 대표님을 만나면 제가 쇼핑몰을 얼마 벌 수 있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 돈이 많으면 많이 버시고요. 돈이 적으면 조금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님 인생 역전하려면 부동산밖에 없다고. 제가 20억 주고 산 게 2년 후에 50억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 쇼핑몰로는 불가능하다고. 내가 그 30억이 오르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또 자녀한테 뭔가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쇼핑몰을 물려주는 사람 제가 아무도 못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내 창고, 내 땅 그거 물려준다는 사람 그렇죠. 많거든요. 요 얘기 계속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네네네.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